안녕하세요, 복수문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13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볼게요. 22년 개정교육과정의 역사도 탐구하는 현대세계 과목 관련 자료다. 기획과 니은의 범주를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범주는 기획과 니은의 범주는 여기 자료 B번과 연결시켜갖고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기억에 들어갈 것이 이제 뭐냐면 현대 세계와 역사 탐구라는 범주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 것은 냉전과 열전 관련된 범주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내용 요소에 여기 보시면 뭐 현대 세계란 말, 냉전, 그 다음에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밑줄치 인물이 실시한 군사제도와 토지제도 명칭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의 단서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일단 출처를 보시면 돼요. 삼국지 무제기라고 했는데 이 무제는 누굴 의미하냐면 조조를 의미하죠. 조조. 조조는 이제 위왕으로서 후한 때에 최고 이제 벼슬 위왕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황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 조비가 이 사람의 기틀을 마련한 걸 바탕으로 황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아버지를 뭐냐면 추승하게 되는데 이게 무제예요. 무제. 자, 하여튼 이것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그 이 조조의 인재관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인재관을 보면 그 당시 공자처럼 청량한 인재를 등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능력 있는 인재를 키우겠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무제가 상당히 이게 조조가 상당히 실용적인 어떤 인재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조가 실시한 군사제도는 병호제도가 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다. 병호제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제도는 이제 뭐가 있냐면 김전제가 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조조 관련된 내용, 요 예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주에 제가 이제 써놨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조는 인재 등용에 있어서도 유학적 교양을 바탕으로 명사의 추천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후한 방식을 버리고 여기 이제 그 뭐냐면 명사의 추천을 해서 관리가 되는 후한적 방식이라는 것은 한걸 이선제를 얘기해요. 자, 오로지 재능만 있으면 발달된 등용법을 채택했다. 원래 탕류주시였던 조조는 이 조조는 이제 그 당시 그 할아버지가 한간이었죠. 예,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자, 조조는 명사대 교조적인 유학적 지식과 청류에 대한 탐탐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반드시 도덕적 자질과 재능이 일치한다고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기획의 명칭을 써보고 니은의 답변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딱 보시면 지도 보니까 이거 많이 봤던 지도죠. 그래서 요거는 뭐의 세력권과 관련된 내용이냐면 와하부 운동의 세력권과 관련됐다.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아랍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벗어났지만 열강의 침략을 받겠다. 자, 이란 상황에서 초기 이슬람 정치로 돌아가자는 이 와하부 운동이 이제 뭐냐면 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와하부 왕국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오스만 투르크와 그 당시 이집트의 연합군에서 격파됐죠. 그렇지만 이 와하부 운동은 그 주도했던 세력들 중에 사우디 가문이 있어요. 사우디 가문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또 와하부 운동은 그 와하부 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도 이제 표했는데 자 여기 답변 내용이 이제 여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와하부 운동 영향이 뭐냐? 보면 그 당시 아랍인들 민족의식을 깨우쳐서 오스만 제국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을 발전시켰다는 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건설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압둘 와하브가 이슬람세계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초기 이슬람세의 순수함을 상실했다. 그래서 아랍인들이 원래 이제 이슬람교를 만드는데 후에 뭐 투르크인들이 와갖고 망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구한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이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개화파의 어떤 그, 그 당시 민씨 정권의 이제 뭐냐 군대 개편하고 관련된 그리고 그 군대 개편하고 그다음에 그 개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 자체는 이모군란 사항이지만 민씨 정권 관련된 내용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텐데 자,
이때 장정을 모집하여 1번씩 군사훈련을 시켰으니 이걸 뭐라고 불렸고, 요때 단사가 됐던 게 이제 후리모토 레이저 단사이죠. 이 사람이 이모군란 때 살해당했잖아요. 자, 요게 이제 들어갈 내용은 별기군이죠. 별기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민씨 정권이 세웠던 또 개혁기구가 있죠. 이 개혁기구 이름이 통리기무함이에요. 그래서 이 통리기무함의 설치 목적을 쓰자. 그래서 이제 설치 목적은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대외관계 변화에 대응하고 근대문물 수용하기 위한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12살 설치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사과 내용조직과 관련된 간담회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초등학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초등학교 내용 보면 뭐 생활 주변의 역사, 그다음 고장의 역사, 그다음 인물, 생활사, 인물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학대되는 어떤 내용조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 환경학대법이라고요. 환경학대법. 환경학대법은 요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요 환경학대법에 따라서 이제 내용 조직 외에도 교육과정 내용을 중학교, 고등학교는 인문이나 사회 중시로, 그 다음에 중학교 통사립 방법, 고등학교 그 주제나 토픽 방식으로 단어를 구성하고 있죠. 이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기후 원리 쭉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문제 풀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기후 원리에 대한 디귿 관련된 비판 사례들 자료 1번 내용을 고려해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환경학대법 관련된 내용 중에 관련된 내용을 비판하는 거야. 비판. 요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체적이고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쉬운 반면에 추상적이고 강화할 수 없는 것은 어려운 것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네, 이런 내용인데 학생들 중심으로 해갖고 가까운 것은 뭐냐면 쉽게 이해할 반면에 먼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령이 돼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건데 역사도 마찬가지죠. 근현대사를 먼저 배우고 고대사를 배우고 그래서 자기 주변의 역사를 먼저 배운 다음에 시간 좀 먼 상고사나 고대사를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보다는 한국사는 먼저 배운 다음에 세계사를 배우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볼 때, 사회적 볼 때는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디귿 고치시면 될 것 같고. 자, 비판서에 보면 초등학교 학습자는 반드시 자신의 주변의 소재를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먼 우주나 고대 신화의 세계에 흥미를 호기심을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보다 먼 나라 역사 생활에 더 흥미를 느낀 걸 증명됐다. 지리에서도 거시에서 미시로 나가고 역사교의 세계사는 어렵고 복잡하고 국사는 쉽고 간단한 통념을 실증에 근거 약하다.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인데 잘못 썼어요. 예. 예. 고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니은 내용 조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니은 내용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그 중학교, 초등학교 인문이나 사회 중심으로 또는 중학교 통사립 방식으로 고등학교 주제나 토픽 중심으로 내용을 이제 조직한다. 있는데 자, 이 니은 중심은 이제 단원 조직 형성을 위한 해서 다르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문제점이 뭐냐? 이거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그 외형적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계열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적절한 내용이 담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형과 달리 실제 내용과는 별다른 계열성 확보하지 못한 우려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와 나에 들어갈 걸 쓰시오. 이렇게 근데 자, 이거는 이간의 이론 중에 내러티브, 이항 대립적인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한 교수학습 방법론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가해 단계에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냐면 낭만적. 예.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내용을 이야기 형태로 조직하는 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수업 기법을 사용하여 가해 단계의 학생들이 보이는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니은의 수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어디 있어? 4대 2죠. 예. 그래서 이제 유자강이 이제 사례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용해서 가단계 학생들이 보이는 의미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낭만적 학생 단계에서는 그냥 영웅들의 이제 그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인간적 자질에 관심이 더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자, 영웅들이 가지는 뛰어난 인간적 자질에 관심이 많으며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더욱 광범위한 맥락에서 이야기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낯설고 감탄스럽거나 신비스러운 내용일수록 2단계 학생들은 지적 활동을 촉진하며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구체적 이야기일수록 학생들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있죠. 네. 잠깐.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다음 6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시대 때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가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성호직이니까 그 이익이 쓴 거죠. 예. 그래서 기획 관련된 내용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아, 이거 못할 쇼간다고 해도 많이 보기가 됐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는 그 정조 실력에 실려 있는 정조 때 진상 사건과 관련된 내용, 진상 사건. 자, 니은의 인물 이 그다음에 또 그 기획이 니은의 세계관에 미친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제 기획 내용이죠. 자, 기억 내용이 그 니은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 천문을 보고 구더 지리를 살펴 비록 계산하고 책령을 만드는 묘한 기술은 중국에도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이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요 이마두에 그 이마두 마테르니치죠. 마테르니치의 그런 동명만국 전도나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익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하위 구분을 없애 얽매인 중국 중심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디귿 관련된 사건은 진산 사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디귿 사건 이후에 일부 유학자들이 어떤 입장에서 천주를 수행했는지 설수하시오. 자, 일부 유학자들은 이제 주로 남인 계열의 이제 유학자고 정약용도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천주교 교리가 유학의 윤리관과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실질서 보완하는 데는 고유론에 입각해서 했는데 나중에 진상 사건 이후부터는 이게 아니다 생각해서 손절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중에 이제 정약용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돼 가지고 보면 3번을 이제 좀 보면 자, 건철시를 비롯한 일부가 18세기 말 보유론적 입장에서 천주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784년경에 기점을 본격화된 천주교 신앙은 천주교의 교리사의 유익과 그 이야기한 활발한 학습통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1792년 진산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 교리가 성리학과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 확인되자 성리학의 보완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 천주교에 받아들였던 사대부층은 대부분 천주교를 떠났다. 이는 조선의 천주교가 민중주의로 발전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자, 다음은 이제 중국 근현대사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삼민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삼민주의는 이제 그 신삼민주의, 그러니까 제1차 국공합작 때, 그 당시 내걸었던 신삼민주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당시 중국에 맺었던 불평등조약의 개선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삼민주의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좀 보면 기획과 니은에 관련된 정책 쓰시오. 자, 여기는 직권을 평균한 거. 직권을 평균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토지를 분배한다. 그래서 구삼민주의의 직권 분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본을 절제한다라는 내용은 독점 대기업체를 국유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디귿에 들어갈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영사재판권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나시기 때 니을의 폐지를 바탕으로 실시한 남경정부의 경제정책 요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인상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여기 보시면 외국인 간의 어떤 관세 관리권이 있는데 이게 협정 관세야. 그러니까 관세를 이제 이렇게 조절하더라도 그 당시 서양 열강들과 합의를 해야지만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제 뭐냐면 관세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 관세 자주권이 회복된 이후에는 이제 국내 산업을 위해서 관세를 인상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관세 자주권 회복으로 국민정부는 그 당시 관세를 인상할 수 가 있었고 또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관세를 마련해 각종 산업진흥 정책을 펴서 공업제품에 대한 통일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관세 증가와 통일소비세 신설 외에도 국민정부는 염세를 정리해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번을 보죠. 8번. 자, 다음은 스쿨러 철학과 관련된 저희가 작성 방법에 따라서 그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이제 실제론과 유목론의 보편 논쟁 관련된 내용인데, 자, 나는 긍정과 부정인과 아벨라론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에 들어갈 것은 신학대전이니까 아퀴나스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내용을 보면 디귿 입장에서 기획과 니은의 관련성을 서술하시오. 아벨라론은 그 당시 이제 실제론가, 그 다음에 또 그 유명론을 동시에 수용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는 온건 실제론을 수용했고, 유명론을 이렇게 수용했다. 온건 실제라는 것은 실제가 사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물 안에 있다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론과 유명론 관련된 내용은 서양사 강의 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좀 참조하시고요. 그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보편적인 건 실체하지만 그것이 내재하는 개별적인 걸 떠나서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것과 별개로 파악된 보편적 개념은 인간 지성의 추상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유명론하고 그래서 온건 그 실제론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게 뒤의 인물이 이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이 뭐냐. 자, 우리는 의심한 것을 검토하고 우리를 검토함으로써 그 진리에 도한다. 정방합의 그 내용을 제시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이건 번진법적 방법이야. 그래서 이 번진법적 방법을 누가 계승했냐면 여기 아퀴나스가 계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미은의 서명 요거는 이제 신학대전이고 오코미 입장 이 유명한 유명론자죠. 오코미 입장에서 다의 내용을 비판해 볼까 이렇게 했거든요. 자, 오코미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신의 존재와 같은 신학상의 진리의 계시가 아닌 진리를 신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증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신학과 철학은 분리해야 된다. 신학은 신학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철학은 인간의 어떤 그 형상과 관련된 걸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인물이야. 그래서 목공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그 나왔죠. 03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땡땡 고등학교 역사교사 학습 공동체 자유다. 기획의 의미를 서술해보고 니은과 디귿의 용어를 각각 쓰시오. 자, 이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걸 이제 응용을 했던 건데 22년 기출문제죠. 그래서 이제 들태와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기획의 의미, 추체험의 의미. 자, 이때 추체험이라는 것은 주의할 게 역사교육에서 말하는 추체험이 아니야. 들태가 정의한 추체험의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추체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사상적으로 가시 체험하고 재구성한 머릿속에서 체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역사 교육에서는 자기가 이제 뭐 연극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제 체험하는 건데 사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것은
니은은 이제 뭐가 이해. 그다음에 디귿의 용어는 정신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 개의 발문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2점짜리 문제예요. 2점짜리 문제. 예.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주 밑에 6번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다음은 고려시대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성리학 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9번은.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공민왕 때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때 이제 성균관들을 이제 중건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그 뭐와 관련 불시작변. 그러니까 정도련이 불교를 비판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기역에 들어갈 명칭은 성균관. 그다음에 기역의 사상적 영향을 이연의 내용을 고려해 쓰시오. 매일 명륜단에 앉아서 경정별로 나누어 수업하고 강의 끝나면 수업과 함께 어려운 점을 계획을 잊었다. 자, 이거는 뭐냐? 사상적인 요구에 연결시켜 보면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한국적 심화된 계기를 마련했다. 서로 간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심리학에 대한 이해, 주로 성리학의 이해를 좀 더 깊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디귿에 들어갈 불시적명이고요. 디귿에 밝힌 불교 비판의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건 이제 철학적 차원의 불교교를 비판했다. 예전에는 불교 자체의 교리는 뭐 인정하는데 불교의 행실을 비판하는 데 반해서 이게 이제 요때 단계에서는 아예 철학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성리학적 이념을 가지고 불교의 교리를 비판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돼서 주 7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민학 때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을 중용했고, 그 다음에 유학교육을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학자들이 모여들고 이들의 활발한 강론을 통해서 신유학의 이해가 한국적으로 심화되는 계기가 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주로 인증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뭐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인증번호는 이제 이게 안 해드릴게요. 강의 듣는 분도 제가 없을 것 같아 별로.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인증번호를 원하신 분은 그 전에 강의가 있어요. 12강까지 강의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인증번호를 달고 달아주시면 이렇게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자, 다음은 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 가와 관련된 내용은 챔버린이 대독일 전쟁 선포법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스탈린 연사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 보겠습니다. 자, 기획 당시 독일의 공격 방식을 쓰시오. 그래서 이 나라는 독일군과 전쟁을 도입했다. 자, 이때 챔버린이 독일 선전포고를 했던 그 사건이 뭐였냐면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청에서 선전포고를 했던 건데 이때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전격 작전이죠. 그래서 일정한 전선을 형성하지 않고 공군과 기계와 부대를 앞세워서 핵의 적의 중심을 치는 이 전격 작전을 했다. 그래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영토에 관한 내용을 서술했과 히틀러는 자신의 폴란드에 합리적인 제안을 냈다. 그러니까 이건 히틀러 입장에서 이제 얘기했는데 그때 히틀러가 제시했던 게 뭐냐 하면 단지 자유시와 독일과 단지를 연계하는 폴란드 해상을 요구했다. 요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02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디귿 관련된 비밀조약 내용을 각각 쓰시오. 한글 쓰고 불가침 조약인데 여기에서 단서를 넣었죠. 비밀조약 내용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공개할 내용이 아니라 비밀 관련된 조약이죠. 그때 이제 비밀조약이 뭘로 맺어졌냐 하면 폴란드 또는 발트해에서 양국의 세력권에 관한 것을 담고 있었고요. 바사르비아 지역이 있는데 바사르비아는 오늘 루마니아 그 동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 지역에 대한 소련의 지배권을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소련 연방이 이제 들었을 때 소련이 이제 그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소련의 연방 중에 몰도비아가 있어요. 몰도바인가? 예, 몰도바의 이 영토를 편입시켰어요. 예,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을대 당시 지명을 쓰시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독소 전쟁이 시작할 때 독일군이 크게 세 개 방면 공격이 있죠. 한쪽 방면은 레닌그라드, 그다음에 한쪽 모스크바, 요쪽은 우크라이나 카카스 쪽을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을 공격했고, 여기에서 이제 지역은 모스크바와 여기 지역이 도시 이름이겠죠. 이게 레닌그라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성페트부르크라고 했는데 그 당시 레닌의 이름을 따서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래서 여기 주 8번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9월에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를 육박했고 10월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군의 진격도 워낙 강대한 영토를 가진 소련군이 이게 소련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지 못했고, 소련이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와 프랑스를 공격한 것처럼 기계화 부대를 내려갖고 전격전 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독일군은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의 어느 쪽도 점령하지 못한 채 나폴레옹 대군대를 괴멸시킨 동장군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이제 항해운동과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그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본당은 민족혁명당의 김원공이 이제 여러 단체를 만들어갖고 자원합적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에 대해서 이제 반대해갖고 이제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켰던 당이 있었는데 이게 한국국민당이야. 예,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기획관 이은혜 정당은 각각 민족혁명당, 한국국민당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기획과 니은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민족혁명당 한국독립당 공통 주장은 상균주의를 공통으로 주장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타도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이라는 상균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민주공화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획에서 니은호 당명이 전환될 때, 그러니까 이제 민족혁명당에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당명이 전환될 때, 이때 그 기획에 빠져나온 니은 정당과 연합한 그 정당 두 개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기획에 빠져나서 니은 그 당시 그 한국 국민당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조성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 지정청이나 그 사람들이 빠져나왔죠. 그래서 다시 그 누구야 김홍구의 독선에 반대해갖고 따졌는데, 그때 뭐 한국독립당이나 조선혁명당이 빠져나와서 나중에 그 한국국민당 결합되죠. 이게 한국독립당이죠. 1940년에 만들어진. 자, 디귿 외에도 니은이 임시정부를 참여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조선민주혁명당이 나중에 이제 김홍봉이 임시정부에 참여해져요. 그래서 요거 외에도 뭘 왜 참여했냐? 어, 한국 정부 역시 각국부터 인정받지 받는 걸 희망했다. 이거 외에도 임시정부에 김홍국이 참여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 국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조선민주혁명당은 중국 국민당의 어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국 국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조선 의용대죠. 조선 의용대를 이끌고 그 당시 그 강복군에 참여하려고 가려는데 김홍군이 잠깐 자는 사이에 조선 의용대 70%가 빠져나갔어. 그래서 30%만 이끌고 강복군에 합류했다. 이 김홍봉이 좀 그 부하들을 통솔 잘 못한 것 같아. 인망을 좀 얻지 못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일은 전공 B 과목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일요일인데 하나씩 할게요. 하나씩. 예. 그래서 수요일 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 뵐게요.